네,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예, 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마무리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명조를 하나 보고 격국의 변화, 예, 격국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뭐 수업 중에 우리가 인제 그 지금 이번 주는 이 노래 이제 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가 요 부분은 조금 같이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명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출처는 여기 있죠. 그죠? 예, 출처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찾아보면 됩니다. 어 인제 명식의 구조는 뭐 어쨌든 우리가 인제 격국이라는 것이 결국 그 원령에서부터 어떤 것이 투관했느냐의 기준을 잡죠. 원령에서 투관해서 어떤 것에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는데, 이런 격국의 그 기준이 이제 좀 변화가 되거나 또 다른 작용에 의해서 어떠한 투관된 것을 사용하느냐, 즉 용신호로 잡느냐 하는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저도 수업 중에서 잠시 착각을 잠시 했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왔는데 이게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 원령에서 먼저 잡으니까 원령을 봐야 되겠죠. 그죠? 왜 정하는 인울이면 보통 정인격이라는 기본 그 구조를 가지기가 쉬운데, 이렇게 갑목이 이제 투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투관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인중에 무토가 장생했기 때문에 무가 요렇게 같이 투관되어져 있죠. 예, 인울의 무토는 장생하기 때문에 혹자는 이제 그 무토가 격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장생의 자리에서는 투관한 것은 격을 잡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사월의 경금도 오행적 관계에서는 화극금이라는 관계는 있지만 사화에서 장생이기 때문에 경이 투관할 때는 이 경을 격으로 잡고, 인도 마찬가지로 무토가 극을 받는다는 관계는 있지만 장생이기 때문에 무토가 그 작용력을 얻어서 격으로서의 작용을 제대로 한다. 즉 천간에 이 무의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무토가 투관하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같이 투관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을 쓰느냐 혹은 이 상말을 쓰느냐 하는 작용에 이제 두 개의 작용에서 관계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탕은 그러나 인이라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목이라는 것은 정인이라는 것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가지는 회국의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지의 변화는 삼합과 그다음 형충 등의 육합 내지는 그죠? 형충과 그리고 육합 관계로서 합이 풀어지느냐 붙냐 뭐 이런 관계들을 좀 봐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육합이 이렇게 살짝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여기에 갑목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작용을 하는 것에 작용을 좀 많이 한다 하는 부분은 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요렇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이 지금 보면 해서 장생도 하고 그다음에 글록을 자리를 가지죠. 예,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목이 약하지는 않으나 예, 경금이 이제 투관되어져 있습니다. 경금이 이렇게 갑을 극을 하게 되면 갑이 길성으로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금의 작용에 의해서 격의 상태가 다소 불량하게 되겠죠. 그죠? 투관한 갑을 사용하기에는 이 제극인이라는 작용이 일단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극인이라는 작용을
할 때 이거를 방어해 주는 즉 화의 작용이나 혹은 또 경금을 돌려서 수가 금생수로서 빠져나가는 작용이 있나를 보면서 또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밑에 지지가 인술이라는 이 합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인과 술이 붙어서 삼합을 하려고 하는 동작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무토라는 작용이 인이 변화하면서 술과 합을해서 변화하면서 생기는 작용으로서 상관의 작용이 어느 정도의 작용력을 많이 가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상관이 회국된 지지의 상태에서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생기려면 이렇게 작용을 한다 하면 상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인해합이라는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성격이라는 것을 올리는데, 인성이 경금에 의하여서 손상됨으로 이 인성격을 잘 세우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술이라는 작용으로 인하여서 무토인 상관의 작용이 훨씬 더 세력을 가지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관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됐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인해합이라는 요 관계와 그리고 회국되는 이 관계에 의하여서 변화되는 요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규정해라라고 하면 이 사주는 삼합이 밑에서 있고 또 무토가 토건했기 때문에 좀 더 이 상관의 작용력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면서 갑의 상태를 무력하게 작용하고 변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관생재의 작용이 좀 더 강한 작용을 하고 있겠죠. 어째 보면 조금은 뭐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양은 경금이 그 지지로서의 건의 작용하는 것이 엄청 강한 작용으로서 경금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의 방향에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또 관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정사와 무호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화라는 것은 들어오면서 갑이 물을 극을 하는 것이 줄어들겠죠. 그죠? 정화는 경금을 극을 하려고는 하기는 하겠지만 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관계가 발생하고, 사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청의 육합 풀고 인이 인사행으로 해서 인성의 근이 갑의 근이 무너지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금은 장생하고 무토는 록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상관생재나 이 상관의 작용이 좀 더 강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격의 변화가 되는 것은 격의 이 구조가 변화가 되는 것은 이 구조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죠? 이 합의 관계를 풀어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사화가 들어오면서 형을 하면서 원래 인성이 그 밑에 관계되었던 인성의 작용이 이제 더 어찌 보면 위에 근을 잃어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호라는 글자를 이렇게 잘 보면 이거는 회국이 완전한 삼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화극금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무토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고 또 이중으로 나왔죠. 그죠? 이 상관의 작용이 좀 더 강해지고 전반적으로는 화국이 화가 국을 이루면서 인성이 이제 급변하게 되겠죠. 그죠? 오화가 오므로써 인의 작용 등이 이 두 개나 있는 이 정이 일체적으로 이 오화와 결속하려고 하는 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 작용에 의해서 무토가 상대적으로 득세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삼합을 이렇게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봐야 되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이 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지에서 회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정화가 있다라면 이거는 요 정의 작용을 보태는 인과 술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정화가 없고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다 이라면
이 작용은 모두 이 병의 작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병과 정이 같이 있다고 하면 이 두 개의 작용을 모두 일으킵니다. 무토가 있다라면 병정과 무토가 있다면 이 천간의 모든 작용을 이 두 개의 작용이 일으킵니다. 이는 목으로서의 작용을 삼합으로서 잃어버리죠, 그죠? 예, 삼합을 하게 되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의 작용이 이제 화의 작용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삼합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해합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게 목으로서 돌아가는 작용을 하게 하거든요. 육합도 변화해서 인해합목이다 이래서 이 목작용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삼합보다는 육합이라는 것은 훨씬 더 그 본연의 그 목작용을 인을이라는 계절작용을 잃어버리지 않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육합의 제 강의에서 올려놓은 강의에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용 등이 이제 대운에서 무오라는 이런 대운을 오게 되면 당연히 이 작용에서는 화가 일간도 강해지고 무토도 또한 세력을 많이 얻는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관의 작용과 오화라는 이 작용은 갑을 사지로 넣죠, 그죠? 사지로 넣고 회국된 화들은 삼합은 인호술 삼합은 천간의 작용해서 갑을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작용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경금이 재성이 이제 극을 당하지 않냐라는데 이거는 인호술 하국을 하게 되면 명정이 다 공이 극을 하는 작용이 있겠죠.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극의 작용은 발생하죠. 발생하더라도 무토가 경금의 작용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가 금을 이루어 주려 하는 작용에 욕심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런 구조가 이 사주에 가지는 복잡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벽갑인정처럼 이 뭐 목을 잘 쓰는 방식의 구조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구조가 가진 것에서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명식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들이 어느 글자 한 글자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거의 관계에 대한 거를 뭐 삼합이나 육합이나 혹은 천간에 나왔을 때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의 관계성의 그 기준, 그죠? 기준을 어떻게 정해 놓느냐, 정하느냐, 정해서 그 틀을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틀을 오류 없이 보는 자기 틀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사주 명식을 볼 때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내용이죠. 천간과 지지의 관계라든지 지지에서 일어나는 관계나 이런 것들의 관계 등을 잘 설정해 놓고 기초적인 내용을 오류 없이 잘 숙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격국을 보는 것도 그 기준을 잘 적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 격이 살짝 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격국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게서 이제 격국이 좀 어렵죠. 그 변화가 많고 격이 애매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봐야 되는 것들의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대운의 변화에 따라서 그 격국의 변화, 즉 격이 변화되고 사주 구조의 삶의 모양이 인간의 삶의 모양이 전부 다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운에서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었다가 또 다른 대운에서 또 다른 가치를 두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 격이 반듯한 사람들은 그 변화가 좀 적어요. 일관되게 가죠, 그죠? 근데 격이 다변하게 되는 사람들은 삶의 모양이 다변하게 되고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명식을 보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 그래서 격국이 어려운 이유들은 그런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명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격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식을 볼 때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사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요 내용은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1974년 1월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상담하신 모양인데, 그때 이제 교도소에 살인죄로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은. 출생시가 이제 해시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해시로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일단 기록된 걸로만 제가 격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왜 이 사람이 무호 대운에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뭐 격국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관찰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대략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일이네. 내일은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한 거를 다시 좀 복구해보고 다시 생각 좀 해보고 또 질문 있는 내용들 또 살펴보는 시간 내일 7시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특강, 예, 17일 날 하는 부산 특강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블로그에 댓글로 참석 여부 안 해도 됩니다. 제 문자로 하게끔 하고 거기 공지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공지 보시고 블로그 공지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참석들 하시기 때문에 자리가 이제 12월 넘어가게 되면 다 차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입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또 이렇고 감기도 또 많이 걸리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실시간에 여러분들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